뉴욕주에서 한국 등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국가에 전세기를 보내고 미국인 학생들을 철수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향지역을 방문한 자 등으로 제한됐던 검사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인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비용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을 특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정체불명의 남성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미국 14개 주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오늘 경선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에서 한국 등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국가에 전세기를 보내고 미국인 학생들을 철수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에서 보낸 이메일에는 학생들에게 귀국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뉴욕 업스테이트 공군기지에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한국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5개 국가에서 유학 중인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학생들을 귀국 조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기를 투입해 학생들을 귀국시킬 예정이라면서 이들 학생은 귀국 후 2주간 격리 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언급한 5개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이며 유학 중인 학생과 일부 교수 등은 약 300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립대 측은 어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미리 짐을 싸고 여권 등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신에는 도착지는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스튜어트 공군기지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외에는 다른 연락 받은 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 학교 측에서 미팅할 건가 봐요. 결정 나면은 지금 FIT에서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뉴욕주 코로나19 확진자도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두 번째 확진자의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과 확진자를 병원으로 데려다준 이웃 주민 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다닌 예시바 대학과 딸이 다닌 브롱스의 SAR 아카데미는 즉각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향지역을 방문한 자 등으로 제한됐던 검사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인 누구나 제약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일 뉴욕타임스 등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브리핑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미국인 누구나 제약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는 환자는 누구나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몇몇 주지사들이 경미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보건당국의 어떤 임상의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CDC 지침을 마련했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전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새로운 지침의 세부 사항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CDC는 검사 대상을 지나치게 좁혀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존 검사 대상은 영향지역을 방문한 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폐렴 환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발생한 이후 검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처음에 CDC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를 받지 못했다가 며칠 후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8명으로 이 중 9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8%가 넘습니다. 비용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을 특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로버트 캐들렉 재난대응 담당 부장관은 3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대응에 대해 국가재난의료 시스템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국가 재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의료기관들을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허리케인 등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재난 지역 환자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보험 수가를 110%로 올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허리케인 어마 사태 당시 국가 재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인구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27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오바마 케어 폐기를 추진하면서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미국 병원연합회 한 관계자 역시 비용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국가 재난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면서 판매자들의 바가지 가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파는 판매업자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몇몇 한인들도 상품을 대량 구입하고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나쁜 판매자들이 세계 보건 위기 상태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며 이런 상품 수만 개의 판매를 막거나 판매 목록에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사이트에서는 손소독제 및 마스크 가격이 일반 소매 가격과 비교해 2000%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M이 생산하는 20개짜리 마스크의 소매 가격은 $14 99센트지만 아마존에서 $387에 판매됐고 일반적으로 상자당 $10 미만에 판매되는 퓨렐 손소독제는 아마존에서 $400에 리스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가운데 몇몇 한인들 역시 되팔 목적으로 손세정제를 사재기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SNS에 손소독제를 대량 구매한 사진을 올린 뒤 SNS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을 보면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의 20배에 달합니다. 한인들이 자주 찾는 웹사이트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배송비를 감안하더라도 폭리에 가깝다며 손소독제 사재기와 되팔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들은 댓글을 차단했다가 현재는 SNS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정체불명의 남성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 30대의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평화의 소녀상에 빵가루를 뿌리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 위치한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정체불명의 남성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민사 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경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민사 박물관에 들어와 평화의 소녀상에 빵가루를 뿌리고 방명록의 일본어로 빵니 하무오 하사문이다, 빵에 햄을 끼웁니다라고 적고 옆에 김정일이라고 적고 도주했습니다. 빵에 햄을 끼운다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 붙어있는 일본어 가타가나 니다는 했습니다 등 한국어에 자주 나오는 마지막 문장 니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회에 있는 박물관에 어떤 낯선 일본인이 침입해서 빵가루를 소녀상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또 방명록에는 일본어로 우리 소녀상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글과 또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또 그러고는 계단을 통해서 사라졌습니다. 한인회관 감시 카메라에 찍혀있는 남성의 모습은 20, 30대로 추정되며 1층 회관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엘리베이터를 탔다 다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 그리고 6층 박물관에 들어와 소녀상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박물관 측은 어제 관할 13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어제 미국 14개 주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10개 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중도 대표 주자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는 오늘 경선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미국 14개 주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0개 주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초기 참패로 몰락하는 듯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예상 이상의 선전을 펼치고 중도 대표 주자로 재부상했습니다. 초반전에 파죽지세를 보였던 강성 진보 성향의 샌더스 상원 의원의 대세론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 경선이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14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경선이 실시된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텍사스와 엘라베마,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테네시, 아칸소 등 남부 7개 주와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메인 등 10개 주에서 이겼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와 홈그라운드인 버몬트, 콜로라도, 유타 등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의원수 기준 상위 5위권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가운데서 캘리포니아를 빼고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중도 하차한 핏 부리제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과 클로버샤 상원 의원 등이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절대 강자 없이 분열했던 중도 진영이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세력을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엄청난 재력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광고 공세를 벌인 블룸버그 전 시장은 오늘 경선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를 패배시키는 건 가능성이 제일 큰 후보 뒤에서 뭉치는 것이라면서 어제의 투표로 그 후보는 조 바이든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동부 테네시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최소 40채의 건물이 부서졌고 5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 25명이 숨지고 다수의 실종자도 나왔습니다. 미 중동부 테네시주에 어제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윌리엄 리 테네시 주지사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날이라며 25명의 확인된 사망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주지사는 온종일 희생자 가족을 찾아다녔다며 폐허로 변한 시가지를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했지만 실종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 8개가 이날 새벽 1시께 테네시주 주도인 내슈빌 도심을 비롯해 인근 카운티를 삽시간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희생자가 속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내슈빌 동쪽 푸트남 카운티의 인명피해가 가장 커 희생자 25명 가운데 19명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부상자 수는 현재 최소 30명 수준입니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지역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테네시 당국에 따르면 최소 40채의 건물이 부서졌고 약 5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내슈빌의 존툰 공항에서는 비행기들이 서로 충돌해 뒤엉켰고 비행기 경납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네시주는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지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리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수색 구조대를 꾸리고 주 전역에 대피소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응급 의료 요원을 급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네이도 피해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오는 6일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옴니 요금 결제 시스템인 탭앤고 시스템이 대폭 확대됩니다. 3월 말까지는 4개보로 30개 이상의 노선과 600대 이상의 버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2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옴니 요금 결제 시스템을 3월 말까지 4개보로 전철역과 맨하튼 버스에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버스의 경우 30개 이상의 노선, 600대 이상의 버스에 적용돼서 옴니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철은 200개 이상의 역에 옴니 시스템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7호선 윌레츠 포인트역과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역에서는 오는 3월 26일 미 프로야구 뉴욕 매치홈 개막 경기에 맞춰서 옴니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옴니는 올해 말까지 472개의 모든 전철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모든 역에 옴니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에는 월 정기권과 할인, 학생 등의 옵션을 포함한 옴니 전용 트렌지 카드가 발매될 계획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2019년 초에 벌어진 약 50만 달러 규모의 예금 불법 인출 사건과 관련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팰팍 타운 측은 마리너스 뱅크를 상대로 이자를 포함한 예금의 전액 및 수수료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코드지는 3일 팰팍 타운 정부가 뉴저지주 법원에 마리너스 뱅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펠팍타운 정부는 소장에서 정부의 은행 계좌가 예치돼 있는 마리너스뱅크가 합리적인 보안 절차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신의성실 의무 위반과 업무 태반 등을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펠팍타운 측은 은행 측에 이자를 포함한 예금의 전액 및 법적 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코드의 보도에 따르면 타운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19일부터 24일 동안 총 4번에 걸친 불법 인출을 통해 49만 7,655달러를 잃어버렸고 현재까지 마리너스뱅크로부터 12만 2천 달러, 보험회사들로부터 32만 3,651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은 자체 내부 수사를 통해 불법 인출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통한 것이 아니라 펠팍타운 정부 자체 시스템을 통해 계좌 정보에 접근해 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운 정부는 고객 정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진위 여부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까지 등장했습니다. 허위 정보 때문에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60대 미국 남성 칼 골드먼. 격리 치료를 받으며 온라인에 올린 자신의 투병기에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그 비법이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라고 언급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온 음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지만 결국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이타민 C 같은 도움이 이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죠. 사르스가 유행했을 때 한국 사람 사르스로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죠? 그게 한국 사람들이 김치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유언비어죠, 그죠?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 요법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을 매일 끓여 마시면 어떠한 전염병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이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지만 면역력에 도움이 될 뿐 치료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균이 싫어하는 안티프라민을 코 밑에 발라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양파를 잘라 집안에 비치하라는 등 근거 없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신빙성 없는 사실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귀찮겠지만 지금은 미국은 아직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때 막아야 됩니다. 6, 7, 8월 돼 날씨가 기온이 좋아질 때는 바이러스 숫자가 이 정식되는 속도 더 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요법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기보단 기본적인 개인 위생부터 지켜나가는 게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최선책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25일까지 미주 노선 11개 중 4개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8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간에 운행되던 인천과 LA 노선의 K017, KE018 편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 역시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인천, 뉴욕 노선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운항 일부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인천발 시카고와 워싱턴, 댈러스, 애틀랜타행 노선들도 오는 9일을 기점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운항 일부가 축소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결석하더라도 진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3일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결석은 향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입장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출결 정책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가 3일 세입자 권익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올바니 주정부 청사에서 로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스태프와 작년 모임 회원 40여 명은 정치인 사무실을 방문하고 렌트 한정 아파트의 개보수, 렌트 인상 반대와 플러싱 강변의 대규모 개발 반대, 플러싱 등 대규모 교통 허브가 있는 곳에서의 대규모 개발에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화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 여권의 수수료가 3월 3일부로 기존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긴급 여권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한 신청이 많아 수수료의 인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단 여행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어퍼레벨을 건너던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으로 날아들어온 금속 물체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일 오전 10시 45분께 브롱스에 거주하는 28세 남성이 몰던 차량에 정체불명의 금속 물체가 날아들었습니다. 약 18인치 길이의 금속 물체가 차량 유리를 뚫고 들어가 운전자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해켄색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 금속 물체는 다른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지만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